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칭이죠.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 양도, 환매 등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라는 법안입니다. 증권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양측의 입장이 분분합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를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과 금투세는 전국민 하향 평준화 프로젝트이고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독박 과세하는 악법이다 라는 입장이 아주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파 컨덕터는 모든 전략과 영상 내용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금투세에 대해서도 공부하면서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뭔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잘못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시청자분들의 입장에 따라 약간은 편향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 펀드, ETF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의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이후 3억 원 이하에서는 22%, 3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27.5%의 지방세 포함된 세율로 소득세를 걷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대상이 누구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고 심지어 거래세까지 인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감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했는데 과연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인지 아니면 금투세 자체가 부자 감세로 작용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누진세율이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야 합니다. 최소 투자금이 3억 원에 달하고 투자자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부유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펀드의 환매나 양도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익이 10억 원을 넘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49.5%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3억 원과 5억 원만 초과해도 세율이 각각 지방소득세 포함 44%, 46.2%에 달합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적용되면 일단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간 5천만 원을 공제받고 환매나 양도 차익이 3억 원을 넘으면 27.5%, 3억 원이 안 넘으면 2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사모 주식형 펀드 등은 연간 공제액이 250만 원으로 내려가고 세율이 같아집니다. 부유층 입장에서는 사모펀드 등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이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잘못된 얘기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3년 가을부터 미국 S&P 500과 나스닥, 유로스톡스는 이렇게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한국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된 시기는 코로나 이후부터거든요. 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현재까지는 어떨까요? 자, 보시죠. 코로나 직후부터 한국 시장이 리레이팅을 받는 것인가 싶더니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아랫동네에서 놀고 있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률도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선진 시장과 동일하게 또는 그 이상의 세율과 조세 기준을 가지려면 시장이 최소 5년 이상 선진 시장 수준으로 아웃퍼폼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으로 비교한다면 나스닥의 평균 PER이 약 33배 정도 되는데 코스피는 21배 수준에 머물러 있죠. PBR로 보면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나스닥은 3.32 정도가 되는데 코스피는 0.99, 1 이하 수준입니다. 시장 평균의 자기자본 이익률로 보더라도 선진 시장 평균보다 못 미치는 수준이고 미국 시장보다는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주주 환원율은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최하위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의 수준이죠. 미국의 주주 환원율은 90%가 넘지만 한국은 30%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조세 기준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갖추고 나서 증세를 하건 세율을 높이건 양도세를 높이건 금투세를 진행하든지 해야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한국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주면 없던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면해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 수익률과 주주 환원을 비롯한 시장 환경이 뒷받침되고 나서 조세 기준을 높여야, 그래야 이익을 본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던지 선진 시장의 자산 배분을 하던지 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성장률도 나오지 않는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도 어려워진 판국에 국내 증시의 세율만 높여놓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는 너무 큰 허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금투세는요,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공제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반기 기준으로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25년 1월에 1억을 벌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증권사가 징수해서 보관합니다. 반기에 수익자가 세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서 보관했다가 반기에 합산하여 공제액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을 납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수익금을 재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원천징수된 세액만큼 복리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수익금이 5천만원을 초과 실현하는 즉시 그 초과금에 대한 세액을 증권사에서 따로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3개의 증권사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B, C 증권사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증권사마다 공제액을 분할 설정하게 됩니다. 가정을 해보면 A 증권사에 3천만원, B 증권사에 1,000만원, C 증권사에 1,000만원. 그러면 설정한 공제액을 초과할 시에 증권사마다 각각 설정한 공제액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초과 납부하게 된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공제액 지정 계좌는 출금 제한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천징수는 입장에 따라 오히려 편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거나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제도가 될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해보면 이 금투세의 공제 한도가 5천만원인데 25년 5천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즉 5천만원 공제 할인 티켓을 받기 위해서 5천만원 이하의 수익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에 차익 실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해서 4,500만원 수익 중인 계좌에서 25년 5천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 5억 4,500만원 전체가 차익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5억이 아니라 10억일 수도 있고 20억일 수도 있겠죠. 5천만원 이하의 수익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전체 계좌의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25년 반기 또는 연말 금투세 징수 시기 전에 엄청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급격한 시장 변동성이 생기면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까요? 훌륭하신 분들께서 또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시겠죠. 지금까지 어떤 세금이든지 공제액은 늘 줄어들어 왔습니다. 첫 해에는 5천만원 공제해줬더니 시장이 폭락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듬해부터는 공제액을 대폭 낮추게 될 것이고, 나는 5천만원 못 버니까 금투세 찬성이야
라고 했던 분들도 결과적으로 공제액이 줄어들면서 금투세 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주가지수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금투세 제외 대상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뿐만 아니죠.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주식 양도 차익이 금융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건보료도 인상되고 국민연금도 인상되게 됩니다. 그러면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한 가지가 있겠죠. 증세를 했으니까 세수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수익률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 기준만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세수는 높아질 수 있지만 해외 이탈 자금이 더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장점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까봐 알파 컨덕터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오피니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 확실한 장점은 생길 겁니다. 금투세를 발의한 사람들은 아마 생각도 못했겠지만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문제되었던 차명계좌 운용 문제는 비교적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조직적 자전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는 일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왜냐? 수익을 내면 그동안은 거래세만 내면 됐었는데 가족 명의 또는 지인 명의로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생기면 금투세를 내야 하니까 본인 명의의 계좌를 쉽게 빌려줄 수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문제를 일삼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법의 허점을 이용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요. 금투세는 세수가 높아지는 점에 비해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이 명확히 틀린 데다가 실질적으로 금투세 폐지가 아니라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부자들이 더 혜택을 보는 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현재로서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투세를 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과 방안들은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금투세 도입 자체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놈들도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발의한 법안일 겁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자 금융소득이 높아졌으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이런 단순하고 빡대가리 같은 생각이 얼마나 무식한 생각인지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투세는 폐지되거나 시장 수익률이 선진 시장을 압도한 상태로 밸류에이션 기준이든 주주 환원율 기준이든 MSCI 선진 시장 편입 후 특정 기간을 지속한다는 기준이든 선진 시장 평균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기준이든 그때 가서 진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익이 나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저도 해외 주식 양도세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시장 환경이 아예 다른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도 애매하고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은 적용되지도 않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 기준을 가지고 시장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세율만 높이는 이런 방식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방법들이 더 세부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서학개미 열풍에 우리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을 의미하는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약 1130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내용인데요. 해외 투자가 늘며 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수치인데 1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전분기 말 대비 408억 달러 늘어난 2조 3725억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금투세 도입되기도 전에 이런 상황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시장에 어떤 투자 매력이 생길까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바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10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20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진짜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두 고민해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알파 컨덕터의 포트폴리오 편출입 전략을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